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가 전화 받은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셨는데 그걸 다시 재매각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매각을 하시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분은 한 30만원대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화 받고 현장도 한번 보고 지도 띄워놓고 보니까 만원에도 중개를 못한다. 평당 만원에도 중개를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는 아마 충격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자, 우리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 이 땅을 그 손님은 매입을 하셨어요. 그 매입을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도로도 있고 네모 반듯하게 있고 그러니까 관리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골에 있는 땅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세요.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네모 반듯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도로도 접해 있고 네모 반듯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카이뷰로 보고요. 현재를 한 상황을 보자고요. 자, 이 땅입니다. 이 땅이면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 한 30여 년 동안 있으면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홀로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수백 명한테 이걸 분양을 해놨으니 어떠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와서 개별 접촉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독으로 혼자 공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버리면 그렇게 무용지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 사례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다 사실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획부동산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은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자, 기획부동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강남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사무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인원도 많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실질적인 지금 기획부동산의 구조는 대표가 있고 성무가 있고 전무, 이사 그리고 부장이 있고 그 부장 밑에 각 팀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대표는 대부분 바지가 많아요. 바지가 많고 실질 대표가 따로 있고 물주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질 대표가 물주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평당 만원의 땅을 샀다고 쳐요. 기획부동산은 절대 비싼 땅을 사지는 않거든요. 평당 만원에 사가지고 이 산무 정무하고 이사들은 거의 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원에 사가지고 가령 한 3만원에 자기들 용어로는 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만원에 상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나 부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팀원들한테 나눠줘요. 팀원들한테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해서 자기 마진을 조금씩 먹고요. 부장이 보통 전체 매 금액의 한 10%를 먹어요. 근데 그러면은 만원짜리가 3만원에 내려와 가지고 부장이 여기다가 한 5만원 정도에 다시 팀원들한테 팔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팀원들은 조금 더 올리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한 10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구조가 돼요. 그 팀원들은 뭐를 먹느냐? 자기가 하나 파는 거에 대한 30%에서 50%까지 먹어요. 30%에서 50%까지 먹거든요. 그리고 부장이 한 10% 먹는 그런 구조인데 이 팀원들한테 보통 이 텔레마케터가 많죠? 운영진들이 회사가 팀원들한테 월급을 요즘 한 140, 5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140, 50만원 정도 주면은 자, 그것을 어디서 건집니까? 이 팀원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텔레마케터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땅이 있다고 뭐 과잉 홍보도 하고 뭐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팀원들을 모집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상대가 주부들이라든지 어디 쉽게 취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동원을 해요. 근데 뭐 월급 150, 50만원 정도 준다고 한다면은 들어가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물건 상장하는 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은 이 팀원들은 현장을 잘 몰라요. 사실은 교육시키는 대로, 과장 광고가 됐건 뭐가 됐건 교육시키는 대로 그대로 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부분이 먼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텔레마케터가 요즘 별로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나도 이 땅을 샀고 나도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더라, 좀 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대상이 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가질 않는데, 보통 보시면은 적은 돈 가지고 큰 돈을 번다고 하니까 정말 서민들이 이런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유혹을 받아요. 내 돈 뭐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이 정도 땅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서민들이 꼭 걸려들어요. 서민들이 꼭 걸려들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보통 평당 10,000원짜리가 보통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뛰어버려요.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절대 이 기업부동산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번다고 하니까 욕심 때문에 걸려 들어가지고 꼭 사기에 휘말리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지금 원위치로 돌아가서,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이 팀원들한테 권유를 받았다 손쳐요. 그 팀원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뭐하고 하면은, 일말에 양심이 있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잘 안다면은 절대 내 지인들한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팀원들은 현장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브리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답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운영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답사팀은 따로 있어요. 답사팀은 따로 있거든요. 이 답사팀이 답사만 시키는 거예요. 팀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실체를 알게 되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내 지인들한테 권하거나 또 텔레마케터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권하지를 못할 거예요. 모르니까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대로 일단 기본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조를 1차적으로 잘 알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이 기업부동산의 피해가 한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변정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도 뭐 경매다, 어떠한 누구 교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경매를 해서 지분으로 사기도 한다. 지분으로 사면 어떻게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도 하고, 또 뭐 요즘 뭐 흔히 하는 수익형 부동산 있죠. 가령 뭐 내가 군뱅이를 키운다, 뭐 한다, 거기에다가 뭐 조그맣게 농림지역에서도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서 하면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갖가지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개발을 할 수 있다든지 내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대지 않는 게 좋거든요. 오늘은 가볍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화면을 아까 이렇게 보듯이 이런 구조들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다단계 구조 형식이거든요. 다단계 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도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도면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맨 먼저 지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물건이 좋아 보이잖아요. 자, 이 라인에서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이쪽은 보존산지입니다. 이쪽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고 하니 곧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권유를 받았다, 지인들한테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사팀들은 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길가에서 좋은 땅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좋은 땅만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기 좋게 이렇게 좋은 땅만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길가에서, 이건 도로잖아요. 가령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좋은 줄만 알고 계셔요.
자, 이렇게 한번 저 화면을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땅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 좋은 땅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위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답사해 보시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은 반드시 해당 관청이라든지 측량사무실이라든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보시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변에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한번 답사를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답사를 해보고 현지에 혼자 가서 현지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측량사무실이나 해당 관청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또 시간이 없으시면 전화상으로도 물어봐도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요.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기획부동산의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도 좀 달아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떠한 구조로 이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또 기획부동산의 피해 사례가 있거나 어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역시 부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